노력. 그것은 결코 화려한 출발은 아니었다. 바보회라는 젊은 재단사들의 모임이 서울 변두리의 한 판잣집에서 결성되고 있던 밤에 세상에 누가 그것을 주목했을 것인가. 그들은 요리를 시켜놓고 축배를 든 것도 아니었고 밝은 내일을 내다보며 호기롭게 환호를 터뜨린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비지찌개 한 그릇씩으로 허기를 달래며 좁은 방 안에 옹기종기 웅크리고 앉아 덜어는 낮 동안의 노동에서 쌓인 피로로 몰려오는 잠을 쫓아내다 못해 꾸벅꾸벅 졸기도 하면서 밤을 밝혔고 닥쳐올 개인적인 고난들을 걱정하면서 자꾸만 어두워지려는 마음을 가누기 위하여 안간힘들을 썼던 것이다. 그것은 어둡고 쓸쓸한 출발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요한 출발이었다. 깊은 체념과 침묵과 굴종의 얼음과도 같은 벽을 뚫고 이제 착취와 억압과 흡혈의 만리장성인 평화시장 일대에 버려진 운명을 스스로의 손으로 타개하기 위한 젊은 노동자들의 최초의 조직이 탄생하였다. 그들 모두의 인생은 이 출발을 계기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었다. 그들만이 아니라 평화시장의 모든 근로자들, 아니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의 삶에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건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사건이었다. 특히 전태일에게는 감개 깊은 새 출발이었다. 이 순간을 위하여 그는 얼마나 고투하였던가. 집에서는 가족들의 걱정을 들으며 직장에서는 기업주의 눈총을 받으며 노임을 받은 주머니를 털어 허구한 날 찻값을 물고 날이면 날마다 망설이는 친구들을 붙잡고 끝도 없이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고 심지어는 노동 문제에 열의를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친분으로라도 묶어두기 위해 극장 구경을 데리고 가거나 자신은 마시지도 않으면서 술을 사기까지 한 일도 여러 번이었다. 하루의 고된 노동과 생계의 걱정이 자꾸만 허약해져가는 그의 육신을 삶은 밭처럼 기진케 하였다. 하지만 일체의 의지와 의욕을 앗아가려 할 적마다 그는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어 다시 일어나 바보회 조직에 나섰다. 이제 그것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는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한 노동자 단체의 명실상부한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오랜만에 가슴을 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다. 곧 무거운 책임감이 그의 머리를 짓눌렀고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다수 회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그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 이제부터가 그야말로 출발인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가 자신 있게 제시한 방안들이 과연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아무것도 확실한 전망을 가지고 낙관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앞으로 닥칠 가지가지의 어려움만이 확실한 것이라는 생각에 그는 미칠 듯이 답답하였다. 조직이란 참으로 이상한 것이다. 이제 전태일은 그 자신의 의지만으로 움직인다기보다 조직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더욱 집요하고 열렬하게 노동운동에 달라붙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바보회가 창립된 지 얼마 후 그는 어머니에게 빚을 내어 책 한 권을 사달라고 졸랐다. 어느 노동법 학자가 쓴 근로기준법 해설서였다. 정가가 2,700원이었는데 어머니로서는 엄청난 액수였다. 달가운 일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하도 간절하게 부탁하자 동네 사람들에게 며칠에 걸쳐 1,000원씩, 500원씩 빚을 얻어 3,000원을 마련해 주었다. 그날 저녁 시내에 나가 책을 사들고 들어온 테일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 그때까지 그는 근로기준법에 딱딱하고 알기 어려운 조문들만 가지고 씨름해왔지 그 내용을 풀이한 책을 못 보았다.
그날 이후로 그는 시간만 나면 그 책을 읽고 또 읽었다. 원래 그 책은 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쓰인 것이었다. 그런데 학력이라고는 초등학교 2학년, 중등 정도의 공민학교에 한 1년 다닌 것밖에 없는 테일이 그 대학 교재를 붙들고 씨름하자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몇 페이지만 넘겨도 전문적인 법학상의 개념과 법률 용어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니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어지간한 사람이었다면 몇 장 읽다가 책을 덮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테일은 하룻밤을 꼬박 세워 한 장밖에 못 보는 한이 있더라도 책을 놓지 않았다. 이때부터 그는 대학생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원이 없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되었다. 테일의 근로기준법 연구는 어둠침침한 작업장에서나 털털거리며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나 또 그의 집 골방에서나 틈만 있으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었다. 여름밤이면 모기가 달려들어 잠시도 신경을 안정시킬 수 없는 그의 방에서 책을 읽기 위해 온몸에 모기약을 뿌려놓고 잠과 모기를 쫓으며 밤을 새웠다. 겨울이면 몇 달씩 불이 꺼진 썰렁한 냉방에서 구멍 뚫린 나일론 이불을 머리끝까지 둘러쓰고 손을 호호 불어가며 새까맣게 손때가 묻은 근로기준법 책에 달아진 책장을 넘겼다. 그것은 연구가 아니라 실로 사투였다. 테일이네 옆 동네에 나이 많은 대학생 하나가 살고 있었다. 테일이 광식이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었다. 테일은 책을 읽다가 모르는 한문 글자가 나오면 의례껏 그에게 찾아가 물어보았다. 어떤 때는 밤 2-3시가 넘어서도 잠자는 광식이 아저씨를 깨워서 미안하다는 말을 10번도 더 하고 물어보았다. 광식이 아저씨가 집에 없는 날이면 테일은 몇 번이나 그 집을 찾아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 집 문 앞에 서서 몇 시간이고 광식이 아저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기도 했다. 책을 읽으면서 테일은 간간히 평화시장 실정에 비추어 노동자들의 요구 조건이 될 만한 것들을 항목별로 메모를 해두었다. 이것이 뒷날 그가 노동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작성할 때나 노동청에 진정서를 낼 때 큰 도움이 되었다. 또 그는 책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무렵부터는 동생 태사미에게 그것을 읽히고 설명해주기도 하였다. 책을 읽다가 흥분하여 옆자리에 누워서 잠자고 있는 어머니를 깨워서 어머니에게 그것을 읽어보라고 권하기도 했다. 엄마, 내 말 좀 들어봐요. 여기 해고에 관한 조문이 있는데 평화시장에서는 자기 기분대로 아무렇게나 해고시키고 야, 난 잠 안 자고는 못 살겠으니 너나 많이 읽어라. 그거 한다고 돈이 생기니 밥이 생기니. 깊은 밤중에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간 일이 여러 번이었다. 그럴 때면 테일은 어머니도 지금 꼭 알아두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곤 했단다. 그의 어머니는 지금도 이 말을 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다고 하면서 아마도 이런 말을 할 때부터 테일이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라고 회고한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테일은 바보의 회원들은 물론이고 주위의 여공들이나 새로 사귀게 되는 친구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근로기준법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대우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를 열심히 설명하였다. 시시때때로 친구들을 한두 명씩 혹은 7-8명씩 밤늦게 창동집으로 끌고 와서 밤을 새우며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바보의 회장 전태일이란 명함을 만들어 각 작업장에 돌려놓고 다음에 찾아가서 전혀 모르던 재단사들에게 인사를 청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러는 사이에 어느덧 그는 평화시장 일대에서 상당 범위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특이한 존재로 알려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고, 또 어떤 재단사들은 그가 나타나면 저 친구 참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옆에 친구를 보고 쑥덕거리기도 했다. 그의 열의에 감동하여 바보회에 새로 가입해오는 사람도 있었고, 바보회에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사람도 생겼다. 전태일의 일기장 갈피에 이 무렵 어떤 노동자로부터 그 앞으로 보내온 듯이 보이는 다음과 같은 편지 한 장이 끼어 있다. 회장 귀하. 단체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는지 상세히 적어 보내시면 미약하나마 근사한 묘안과 방침을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실례 1. 회원은 몇 명이며 여자도 있는지. 2. 어떤 방향과 시도로서 움직이는지. 3. 장소는 어디에 두고 있으며 얼마만한지. 4. 운영 비용은 어떤 식으로 해나가시는지. 5. 애로사항들이 무엇인지. 회장님, 이런 표를 벽에다 쭉 걸어놓아 이체를 띄워보면 어떨까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사람들이란 허술하고 어리석은 바보투성이. 약은 채 못난 채 날뛰어보지만 붙잡아서 이곳저곳 뜯어보면은 어리석고 허술한 구멍투성이. 바보회가 발전하려면 멋있고 흥미있는 방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보람과 흥미가 회원의 마음을 끌어붙이고 알찬 모임으로서 확장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